사이다 무비튼. 친한 동료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는데 당일에 신랑과 신랑 가족이 오지 않았다. 친척들은 왔지만 어리둥절해하기만 했다. 신부인 동료는 신부 대기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신부 부모님이 급히 결혼식을 취소하고 식사 대접만 하겠다고 하셨다. 물론 식장은 사고 난 거다와 일부러 안 온 거다로 나뉘어 모두가 여러 추측들을 내놓았다. 신랑 부모님이 안 오셔서 거의 관련도 없는 신랑 친척들이 머리를 숙이며 사과하고 다니시는 게 엄청 안쓰러웠다. 하지만 며칠 후 신부였던 동료에게 사정을 듣게 되었다. 신랑은 원래 애인이 있었는데 상대가 일을 그만두기 싫다고 해서 헤어졌다고 한다. 거기에 현재 동료가 나타나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으로 이어진 거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지만 전 여친이 일 그만둘 테니까 다시 나랑 사귀고 결혼하자. 라고 재회를 요구해왔다고 한다. 딱히 바람을 피웠거나 서로 싸우고 헤어진 것도 아니라서 신랑은 바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양다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신랑은 동료와 파혼하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질질 끌어가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결혼 얘기도 점점 진행되어 초조해져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결혼식 당일에 나타나지 않은 거라고 한다. 신랑 부모님이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건 아들이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안 간다 라는 되도 않는 이유였다고 한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구나 생각했다. 친척들한테 민폐나 끼치고. 친척들은 아들도 아닌 놈을 위해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다녀야만 했으니까. 그건 정말 아무리 신랑 측 사람들이라지만 안쓰럽기 짝이 없었다. 심지어 신랑 부모님은 그 후 신부 측이 집을 찾아와도 전화를 해도 집에 없는 척하며 무시했다고 한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겨우 참고 그냥 조상신이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해 라고 위로했지만 신랑과 그 부모가 너무 쓰레기여서 화가 가라앉지가 않는다. 신랑과 연락도 안 되는데 왜 효진이가 그렇게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냐면 효진이 부하인 계약직 여자애가 그 전 여친이었단 걸 보고 알았다고 한다. 자기 결혼식이 왜 망해버렸는지, 신랑은 왜 오지 않았는지 양다리의 징후도 못 느끼고 신랑을 믿은 효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다음날 효진이 핸드폰에 사실 저는 하면서 그 전 여친한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고 한다. 마음속으로 너는 일도 못하면서 겨우 이번 달 말에 계약 끝난 게 다잖아? 라고 생각했다. 전 여친은 끔찍할 정도로 일을 못하고 솔직히 말해서 월급 루팡이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계약직이라서 계약이 종료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때다 싶어 신랑에게 말을 건 거겠지. 하지만 효진이가 결혼으로 퇴직할 걸 알고 있고 상대가 신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심지어 효진이는 상사로서 그 계약직 전 여친에게 엄청 잘해줬기 때문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모두가 전 여친이 일도 못하고 쓸모가 없어서 그냥 방치해두는 걸 효진이는 포기하지 않고 엄청 열심히 가르쳐주기도 했는데 그 배은망덕한 짓을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다. 일단 결혼식은 날아갔기 때문에 효진이는 회사에 복귀할 수 있을지 물어봤는데 원래부터 무조건 출세할 만한 인재였기에 결혼을 이유로 일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상사가 엄청 붙잡았을 정도라 복귀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 동료들이나 상사는 효진이를 불쌍하게 여겨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딴 남자랑 결혼 전에 헤어진 게 천만다행이야. 라고 위로해 주었다. 참고로 신랑은 우리 거래처 영업사원인데 이번 일로 악평이 한 번에 떠돌았다. 효진이는 일을 잘하는데 겸손한 데다 계약직 애한테조차 그렇게 잘해줬듯 평소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상사는 물론 다른 사원들에게도 호감을 많이 샀다. 게다가 예비 신랑의 불륜 상대가 계약직 여자애라서 모두 얼굴도 알고 있었고 효진이 결혼식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흘러 문제를 일으켰던 당사자들의 그 후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다. 우리 회사는 그 남자 얼굴은 보기 싫다는 사람이 속출해서 남자는 우리와의 거래 담당에서 제외되었다. 효진이도 직장에 복귀하고 나도 그 남자 꼴도 보기 싫었기에 안심했다. 담당 변경된 데에는 상사도 한몫했지 싶다. 우리 회사는 규모도 크고 유명한데 남자네 회사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 회사랑 접점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회사 측에서 담당자를 안 바꿔주면 계약을 끊어버리겠다고까지 말해서 남자 회사 사장이 일일이 사과하러 오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남자는 그 후에 자회사의 자회사, 즉 손자 회사로 자천되었다고 한다.
어쩌다 결혼식에서 머리를 숙여 사과하던 친척 한 분과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그때는 제 조카가 폐를 끼쳐서 정말 아니요. 그 후 얘기를 들어보니 남자 부모는 친척들에게 불려가 욕을 한 바가지 들었다고 한다. 결혼식에는 근처에 사는 친척들만 초대되었다고 하는데 비난받아 마땅한 짓을 벌인 탓에 각지에서 친척이 모여들어 남자 부모를 향해 누가 아들 미친 거 아이가? 그 부모의 그 자식이야. 우리가 직장에서 고개 숙이고 사과하러 돌아다니느라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책임져! 위자료 내놔! 신부였던 아이랑 헤어지고 상간녀랑 결혼한다고?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진짜 장난해? 라고 맹비난을 퍼부으며 전 여친과 사귀는 것조차 허락하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다나 뭐라나. 그래서 남자 부모도 친척들에게 시달린 나머지 아들한테 그 애랑 당장 헤어져라 라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한다. 전 여친 입장에서는 이용해 먹으려던 남자와의 결혼이 물거품이 되었고 지방으로 자천된 남자와 거리가 멀어 연애를 유지하기도 힘들다. 애초에 일도 더럽게 못하던 그녀는 다른 일을 찾으려고 해도 스킬이 없다고 거절당하기 일쑤라 수입도 한 푼 없는 상태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 그 후로 효진이는 무사히 직장으로 돌아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결혼식이 당일에 파토 났다는 건 보통이라면 부끄러운 일이고 신부에게 있어 오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효진이의 인간성은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어서 신랑 가족에게 욕을 하는 사람은 있어도 효진이를 비웃는 사람은 없었다. 결혼식에는 당연히 효진이 부모님도 와 계셨고 효진이는 결혼식이 망해서 망연자실했지만 효진이 부모님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자기 딸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실은 결혼식에서 식사 대접으로 바뀌었을 때 처음엔 어수선해서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도중에 다들 부모님께 평소 회사에서 효진이가 얼마나 성실한지 평판이 얼마나 좋은지 인간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일일이 말해주었다. 설마 자기 딸 결혼식이 이렇게 파토 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부모님들은 자기 딸이 너무 불쌍해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마지막에는 저희 딸에게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상사분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우셨다. 부모님께 그런 말씀을 들으니 우리와 상사까지 다 눈물이 나왔고 침울해하던 효진이마저 목 놓아 울었다. 사실은 그날 열렸어야 했던 결혼식에서 그 눈물을 흘려주었으면 했지만 효진이는 정말 멋진 사람이라 언젠가 분명 더 좋은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날이 오기만을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